모두가 상승을 예상했던 10월,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개미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인 투자자들은 점점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상승장은 투자자들이 모두 포기하고 떠났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지금의 시장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과연 이전과 똑같은 패턴의 상승장이 찾아올지, 이대로 시즌 종료일지는 오늘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이슈 아카데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후 하락, 하락 후 상승, 이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다른 자산 시장은 상승하는 반면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욱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17년도, 21년도, 24년도 저는 지난 3번의 대상승장을 경험했습니다. 3번의 대상승장 공통점은 항상 시장에 관심이 없고 이제는 예전과 같은 상승장은 없어, 코인 말고 주식 투자해야지 소리가 나오면서 코인 시장에 관심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지금도 주변을 둘러보면 코인 투자자는 다 포기하거나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지난 3번의 상승장 직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비슷한지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높은 김포로 인해 조정 가능성이 높고 2차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조정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우리 시그널룸에 계신 분들은 조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락이 발생해도 누군가는 하락을 피해서 오히려 기회로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누군가는 하락을 그대로 맞으면서 시드를 잃게 돼버렸죠. 시그널룸에서는 최상위 트레이더 분들이 종목과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시그널룸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포 탐욕 지수는 시장의 감정을 수치한 지표인데요. 현재 33으로 공포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의 여지는 오히려 줄었고요. 작은 호재에도 되돌림이 붙기 쉬운 위치에 해당됩니다. 이런 구간은 공포가 이미 선반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도보다는 데이터상 심리 회복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쪽이 효율적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암호화폐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요. 59%대가 유지된다는 건 위험을 피하려는 돈이 알트코인이 아니라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몰려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반등이 시작되더라도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알트코인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결제 약정 차트입니다. 미결제 약정은 현재 거래소에서 열려있는 선물 포지션 규모를 말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큰 하락으로 인해 약 30%가 줄었고요. 과도한 레버리지가 정리되면서 펀딩비도 중립금처로 내려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전에 나왔던 대형 연쇄 청산 위험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매우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결제 약정과 현물 매수세가 늘지 않는 상승이라면 가짜 상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과 미결제 약정이 함께 늘어나는지 혹은 현물 매수 유입이 동반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공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상단 가격대에 위치한 매물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이 받는 구간마다 튀어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차트에서 매도 신호가 반복적으로 치솟는 구간이 보이는데 이는 위로 갈수록 매물이 대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물량이 잦아들지 않으면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여러 차례 반등을 통해서 매물을 차근차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즉 단기적으로 큰 상승보다는 매물을 차근차근 소화하면서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겠죠. 지금 보시는 이 지표는 가격, 변동성, 포지션을 한데 묶어서 비트코인의 리스크 수준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결국 11만 달러대를 밑돌았지만 다행히도 첫 번째 경기에서는 아직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신호가 꺾인다면 롱총산이 모여있는 104,500달러 구간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까 104,500달러 선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종합사이클 지표는 과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 데이터가 유지되면 반등이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꺾이면 하락이 빠르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지표인 BCMI는 밸류에이션과 수익, 실현 심리를 결합한 종합지표입니다. 현재 구간인 0.5 중립 구간은 상승 사이클 안에서 잠시 숨고르는 국면에 가깝죠. 가격 방향은 상승 방향을 유지하되 이 상승의 속도는 수급, 특히 위 매물 소화와 현물 유입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매도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 보유자 측의 데이터를 더 깊게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자 지갑의 잔고가 다시 줄어들었네요. 이는 단기 보유분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장기로 전환되는 증가분보다 실제 매도세가 더 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오래 들고 있었던 물량의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차트에 보이는 주황색 부분이 감소한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줄었다는 의미고요. 이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코인이 시장으로 나오면 가격이 오를 때마다 위에서 매도되는 물량으로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특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중간중간 쉬어가는 지금과 같은 가격 흐름이 나오는 것이죠. 이 곡선이 꺾이는지를 모니터링하면 반등 타이밍을 더욱더 빨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순유출은 들어오는 물량보다 빠져나가는 물량이 더 많다는 뜻이죠. 보통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때 나타납니다. 순유출이 늘어날수록 매도 물량이 줄고요. 홀딩 의지가 커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급격한 하방 리스크를 낮춰줍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방에 대한 완충지대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최근 코인 시장은 반등의 방향은 살아있지만 위쪽 매물이 아직 남아있어서 한 번에 뚫기보단 쉬어가며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보를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며 변동성이 큰 구간이
구간이니만큼 단기 신호에 휘둘리기보다 장기 보유자들의 매물 진정과 심리 완화를 확인하면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편이 유리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은 얕은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루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저점 부근에 해당되는 11만 3,5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11만 4,000달러까지 반등한 뒤에 또 새벽 중에 10만 8,000달러로 하락을 했죠. 주목하실 부분은 거래량입니다. 변곡점에서 살짝 튀어오르는 걸 제외하면 사실상 죽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거래량이 낮은 상태죠. 거래량과 가격이 움직이는 범위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VSA, 볼륨 스프레드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시장은 총 4가지 국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4분면이 보이시죠? 지금처럼 거래량도 낮고 가격 스프레드도 낮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횡보장을 의미합니다. 현 시점에서 1차 저항선은 11만 6천 달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는다고 해서 하방 압력이 완전히 해소된 걸로 보기는 힘들지만 만약 이 구간을 강하게 넘어설 경우에 바로 최고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추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만약 10만 2천 달러 전저점이 깨진다면 크게 2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 장기 상승 추세선 부근에서 다이버전스를 형성하면서 반등이 시작되느냐, 아니면 이곳을 깨고 추가 하락을 하면서 본격적인 조정 장세에 돌입하느냐가 주요 관점입니다. 만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건강한 조정장이었을 뿐이겠지만 이곳이 강한 하락 모멘텀과 함께 붕괴가 된다면 조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추가로 보이는 패턴은 삼각수렴 형태입니다. 원래 배제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 변곡점 형성으로 인해 윤곽이 생겼는데요. 삼각수렴의 특징 중에 하나인 변곡점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일반적으로 삼각수렴은 추세 지속형 패턴인데요. 그 말인즉슨 이 패턴의 끝은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것은 상승 깃발형 패턴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보통 삼각수렴의 1차 파동이 나오면 깃발형 패턴도 같이 고려를 합니다. 둘 다 초기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이 패턴은 지금 가격에서 더 빠지게 된다면 폐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만약 상승 깃발형 패턴이 형성이 된다면 이것도 추세 지속형 패턴이라서 하락을 지지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전저점을 깰 확률이 높은 패턴이란 뜻인데요. 오늘 이렇게 횡보가 지속되면서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낮은 거래량과 더딘 가격 움직임 속에서 수익을 급하게 보기 위한 위험한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절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시그널룸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또 언제 쉬어야 되는지,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등등 매매 포인트를 공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실시간 변동사항 및 시황 대응은 시그널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그널룸은 트레이딩 교육 기관입니다. 기술적 분석과 차트,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인 이슈 아카데미였습니다.